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제니퍼 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관련해서 단넷 관련 모듈을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넷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고요. 오늘 단넷 17년의 변화 정리를 할 텐데 이게 너무 많아서 사실 갈갈 압축할 겁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조금씩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단넷 코어는 오늘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뺐어요. 그 단넷 코어 3.0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름하고요. 변화 정리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단넷 프레임워크가 17년 전에 나왔는데 단넷 1.0으로 시작을 했죠. CLI의 그 표준 명세로 구현체가 CLR로 나왔고 그리고 CLI의 서브 스펙으로 역시 표준 문서가 CLS로 있습니다. 그리고 CLS의 그 구현체로 C샵과 비주얼 베이직 단넷 같은 언어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것 자체는 CLR과 그 C샵 컴파일러 그 외 다양한 언어 컴파일러 및 도구들을 합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LR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윈도우즈 개발 환경에서는 새롭게 대두된 거라서 주목받고 있었는데 git 컴파일 기능과 대표적으로 이제 GC 메모리 관리죠. 근데 이게 오래전에 나왔다 보니까 최근에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git 컴파일이나 그러한 그 GC 메모리 관리나 이런 걸 잘 모르셔서 버그를 뜻하지 않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버그는 아닌데 본인이 모르셔서 이제 잘못 작성하게 된 경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데모 코드를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출시된 C# 컴파일러 대표적인 특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거의 대표적인 형식인데 언어에 있어서 형식 안정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그렇게 탄생하게 됐고요. 그다음 델리게이트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옆 동네에 이제 자바만 해도 이 델리게이트가 없어서 인터페이스로 거의 가름하는 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약간 좀 번잡하게 구현이 되죠. 근데 C# 같은 경우에 델리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우 매끄럽게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네이티브 코드와의 쉬운 연동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사실 이 부분 어쩔 수가 없는 게 기존 C로 만들어진 수많은 DL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C샵에서 자연스럽게 그 연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윈도우의 DLL의 함수도 DLL 임포트라는 그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죠. 마찬가지 리눅스도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유 라이브러리 거기에 있는 익스포트한 함수도 동일한 구문으로 DLL 임포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관련해서 네 가지 데모를 알아볼 텐데요.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컴파일 관련해서 우선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필드에 리절트가 있고 속성에 리절트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속성은 이미 그 메서드로 구현이 됩니다. 그렇죠?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 대체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성능을 중시하기 위해서 필드를 먼저 접근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속성을 안 만들고. 혹시 여기서도 계신가요? 네.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사실 이건 git 컴파일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git 컴파일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속성으로 접근한 경우에 기계 코드 이렇게 나왔죠? 이 기계 코드 그대로 필드를 접근해도 동일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한 거는 그대로 그 필드 조건과 속성 조건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JIT 컴파일 하게 되는 시점에 그거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의 자체 코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호출한 측에 인라인 시켜서 JIT 컴파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성능이 아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사용하셔도 맘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JIT 컴파일러 관련해서 알아두실 게, 보시면 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호출하고 있죠. 근데 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널 참조를 해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디버그 빌드로 하게 되면은 C# 컴파일러 자체는 이제 디버그 빌드나 릴리즈 빌드나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JIT 컴파일 단계로 넘어가면은 다릅니다. 이제 디버그 빌드를 한 경우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스택 트레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근데 릴리즈 빌드로 하면은 이렇게 단 한 줄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저 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안에 코드가 얼마 없기 때문에 JIT 컴파일러가 또 공격적으로 최적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메인 함수 안에 인라인화 되고요. 그렇게 해서 빌드가 되기 때문에 릴리즈와 디버그 빌드가 저렇게 콜 스택이 다른 겁니다. 네. 이러한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보실 게, 이제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오브젝트에 힙객체를 할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참조로 그 힙객체를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M에 널을 대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루트 참조가 사라졌죠. M에 대한. 그럼 GC 컬렉트 했을 때 당연히 날아가야 됩니다. 저게. 그렇죠? 힙에서 날아가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GC 컬렉트를 해보면은 이게 또 디버그와 릴리즈 빌드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행을 해보시면은 디버그 빌드에서는 저렇게 참조가 안 날아갔어요. 컬렉트가 안 됐어요. 릴리즈 빌드에서는 컬렉트가 됐고, 이게 또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디버그 빌드를 하시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제 JIT 컴파일러가 JIT 컴파일할 때 디버거를 위한 정보를 많이 삽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루트 참조가 꼭 저 M 변수, 로컬 변수에 대해서만 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레지스터나 그런 데서 참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GC가 되었어야 될 상황인데 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릴리즈 빌드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실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또 배포할 때도 릴리즈 빌드로 하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GC가 이건 최근에 저한테 또 질문이 올라온 사항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MMF를 만드셨어요. MMF를 만드시고 test.txt 파일과 test2.txt 파일을 이렇게 파일명으로 해서 MMF를 작성하셨는데, 자, 보시면 그분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MMF 그 변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괜찮은 코드인가요? 잘 보세요. 네, 이게 보시면은 한번 호출했을 때 테스트 1.txt를 mmf로 생성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mmf에 들어갔죠. 두 번째 호출했을 때 같은 mmf 변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기존의 참조에 대한 거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된 게,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틀린 거예요. 이게 닫혀버려요. 이게 GC 컬렉트 했을 때. 실제로 여기 사이의 코드를 커맨드 제거하고 하면은 이 라인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버그를 겪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GC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루트 참조가 없어지면은 컬렉트를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은 언어상으로는 되게 올바른 코드예요. 언어상으로 문제가 없는 코드인데 GC의 동작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버그를 겪으시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버그로 한번 겪게 되면 이제 되게 곤란을 겪겠죠.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델리게이트에 대해서 한 활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이건 C++ 코드입니다. 기존에 그 C++에서 인라인 어셈블리 코드가 가능했는데요. 보시면은 기계어 중에 CPU ID라는 걸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기계어를 호출하게 되는데 C++에도 가능했죠. 근데 C샵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샵 자체는 CPU ID라는 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어상으로 이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작성한 그 함수인 경우에 그 메모리상에 출력된 기계어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이트로 옮기면 되죠? 네. 여기서 이제 벌써 미소 지르는 분이 계시네요. 네. 바이트 코드를 있고 이 바이트 코드를 그냥 메모리에 쓰시면 돼요. 여기 버추얼 알록 받아서 거의 메모리를 할당받은 다음에 이제 카피를 했어요. 메모리에 카피를 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아까 그 남정현님의 그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get delegate for function 포인터 이거를 호출했습니다. 마샬에. 그래서 메모리상에 가리키는 그거를 델리게이트로 받아오시면 돼요. 그냥. 예, 그 지점을. 그럼 그냥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계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트릭은 일반적인 뭐 SI에서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가 아니라 그 해커들, 핵 만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이렇게도 그 C# 언어가 어찌 보면 인라인 어셈블리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자, 그러다 이제 단대 2.0이 나오게 됩니다. 제네릭이 지원이 됐고요. 널러블이 지원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C샵에서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CLR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CLR 1.0과 2.0의 차이가 저 제네릭 IL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IL 코드 수준에서 이미 제네릭이 지원이 됐고요. 그 널러블도 마찬가지로 이게 널러블 스트럭트인데 여러분들이 C샵으로 널러블 스트럭트를 만드시게 되면 제대로 못 만드세요. 왜냐면 CLR 자체가 이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만드시게 되면 어디서 걸리냐면은 널러블의 getTime 메서드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널러블의 스트럭트면은 널러블 뭐 인트를 했을 경우에 getType를 하면 널러블 int 타입이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CLR은 널러블에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널러블 인트 타입에 getType를 하시면은 int 타입을 반환해 줘요.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CLR 자체가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 2.0도 CLR에 의존해서 제네릭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CLR 및 단넷 BCL에 이제 널러블 쪽 타입들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단지 이제 약간 사용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부분 클래스입니다. 이 부분 클래스의 효용을 한번 알 수 있는 제가 데모 코드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동 코드 생성을 합니다. 이거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코드고 제가 이 클래스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XML 파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XML 파일을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XML 파일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XML 파일에 자 여기 사용자 지정 도구가 있죠. 여기에 제가 XML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도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저거는 이제 지금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갤러리에 올라와 있는 도구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도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동일한 파일명의 XSLT 파일을 찾아요. 그래서 XSLT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C# 구문으로 출력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를 수정을 하시면은 그에 맞게 이 하위에 myData.cs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코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본 건데요. 근데 자동 생성된 코드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 생성된 코드를 보면은 만약에 파셜 클래스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 생성된 코드에 또 다른 코드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XSLT를 건드리지 않고 추가를 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자동 생성된 코드를 그렇게 건드린 다음에 누군가 이걸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수정한 코드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파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은 그 자동 생성된 코드에 파셜 클래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신이 파셜로 또 만들어서 그거를 자유롭게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여러분들이 자멜 파일 편집하실 때 그리고 웹폼 편집하실 때 그때 저장을 하면은 그 자멜과 그 웹폼의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CS 파일을 그 순간에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그 코드는 그 파셜로 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F# 언어 같은 데서 그 WPF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F# 언어는 파셜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 클래스를 저렇게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멜하고 연동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C# 같이 저렇게 파셜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다시 그 여기 돌아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단내 3.0이 나옵니다. 그리고 3.5가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 이 경우에는 기존 CLR 2.0에서 라이브러리만 추가돼서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WPF, WCF, WF, WCS 저렇게 라이브러리가 추가돼서 나온 게 3.0과 3.5입니다. 별다른 그 외에는 물론 소소한 기능 추가는 있지만 그 대표적인 기능은 이거예요. 근데 맨 아래 거는 이미 사장이 돼 버렸고요. W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거의 쓰신 분을 못 봤어요, 제가. 이거 MS가 잦습니다. 거의 MS 독자적인 그 사용처고요. 그다음 WCF는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 WF도 역시 사용하셨을 겁니다. WC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발전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gRPC로 간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WCF도 이제 점점 더 사용을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현재 남아 있는 건 이제 WPF입니다. WPF 같은 경우에는 제멀 기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멀이 워낙 UWP나 뭐 그런 다양한 사용처가 있어서 계속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WPF는 충분히 공부하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것 중에 윈폼과 WPF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로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 생각에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WPF를 하시고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저 인터페이스를 막 고쳐달라는 그런 예쁘게 만들어달라거나 뭐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그냥 윈폼으로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저의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자, 이와 함께 시작 3.0에서도 3.0이 나오고 링큐가 추가가 됩니다. 링큐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문법들이 다 링큐를 위해서 추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링큐를 잘 보시면은 결국에 저 아래에 있는 새로 추가된 신규 문법들이 링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거 외에 이제 기타 부분 메소드 정도 추가된 거.
4.0으로 가보겠습니다. 4.0 같은 경우에는 추가 IL은 없어요. IL 코드 단에서의 확장은 없었어요. 2.0에서 이제 제네릭 관련해서 추가는 있었지만 4.0은 없었으니 그대로 갑니다. 갔는데 대신 내부적인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예 이제 GAC나 설치 폴더가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이때 많이 이제 또 기존 개발자들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내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배포하던 분들이 이제 2.0에도 등록해야 되고 4.0에도 등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긋나 버리면은 동작을 안 하게 되거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DLR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단내 4.0에. 사실 DLR은 단내 4.0에 추가가 되긴 했지만 원래 2.0부터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라이브러리 형식이에요. CLR의 확장을 가져온 건 아니고 2.0 기반해서 라이브러리가 얹혀진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4.0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 4.0이 함께 나오면서 그 DLR의 기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이해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이나믹 이해어는 기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동적 언어와의 연동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웹브라우저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호스팅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작성한 언어 그 프로그램에서 내장 스크립트를 구현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좀 폼낫이라고 이제 파이썬을 호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스팅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다이나믹 그 키워드로 인해서. 자, 이를 위해서 아이언 파이썬 이거를 누get에서 패키지에서 누get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참조하시고요. 그다음 자,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파이썬에 크리에이트 엔진을 하시고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어떤 진입점을 실행하냐면 자, 메인 함수를 제가 받아와서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받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실행만 시킬 거예요. 그리고 실행시킬 때 프로그램 객체를 제가 넘겨주는데요. 이 프로그램 클래스의 객체죠. 프로그램 클래스 객체에는 카운트만 구현이 되어 있어요. 퍼블릭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볼게요. 이렇게 아까 메인 함수 받아온다 그랬죠? 메인 함수 받아와서 이걸 실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단넷의 객체죠. 이거는 단넷의 객체인데 그대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카운트 호출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카운트가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동적으로 수정하셔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 파일 변경은 나중에 데모로 보시고요. 찾으려니까 좀 시간이 가겠네요. 자,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호스팅할 수가 있고요. 폼나게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다음에 단넷 4.5가 나오게 되죠. 단넷 4.5는 재미있는 게 이제 4.0의 업그레이드 판인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별도의 플로에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스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냥 덮어쓰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은 이후 4.8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8을 적용하셔도 4.0 폴더에 덮어쓰기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머신에 4.0이 설치됐는지 4.8이 설치됐는지 폴더 가지고는 몰라요. 레지스트리나 그런 걸 참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비동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기능이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BCL에 비동기를 지원하는 메서드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4.0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서브셋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그 윈도우 8의 스토어 앱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스토어 앱을 작성하시면서는 그 서브셋이 동작하는 거예요. 단넷 프레임워크 데스크탑 버전이 아니라 서브셋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윈도우 8의 스토어 앱 유형이나 그리고 뭐 윈도우 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이것들에서 공통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PCL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제 단넷 스탠다드가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PCL의 대체제로 단넷 스탠다드로 넘어가 버려서 이제 이건 역사 속에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될 거고요. 자, 5.0도 마찬가지로 이 C# 그 단넷 프레임의 영향을 받아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자연스럽게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적었는데요. 이러한 호출자 정보를 추가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호출자 정보를 왜 넣어놨냐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이 어트리뷰트가 타입이죠. 타입입니다. 이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단넷 프레임워크 4.5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C# 5.0을 빌드를 해서 4.0에서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겠죠. 저 타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그 사용자가 그냥 임의로 저걸 넣으셔도 돼요. 저 타입을 그대로 정의를 소스 코드에 포함하셔도 돼요. 4.0에 4.0에 포함하셔도 그 컴파일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쓰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 표현 방식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까 전에 또 C# 8.0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추가된 게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트리뷰트 추가됐을 때 예를 들어서 7.0에 추가가 된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5.0 단넷 프레임워크 뭐 3.5에서 실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 어트리뷰트는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때 로슬린 컴파일러가 어떤 재밌는 걸 하시냐면 사용자가 추가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추가를 해버립니다. 추가를 해서 그냥 빌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후에는 새로 나온 애트리뷰트가 있을 때 컴파일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추가해야 됐던 부분을 그냥 자동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넷 4.6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단넷 코어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은 더욱 다양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L만으로는 불편했어요. 공통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기가. 그래서 단넷 스탠다드가 나오게 됩니다. 단넷 스탠다드의 그 위치를 보시면은 현재 제 예시 자체는 단넷 프레임워크와 단넷 코어만 했는데 사실 뭐 모노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넷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있죠. 그러니까 API 셋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API 셋을 구현했다. 그러면 이걸 1.0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1.0에 대한 API 셋을 구현했으면은 그건 단넷 스탠다드 1.0 지원을 하는 그 CLR이 되는 거예요. CLI 구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넷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새롭게 공통 클래스 라이브러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활용 때문에 나온 구조입니다. 이게. 자, 이제 표준 지원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단넷 스탠다드 2.1이 나왔어요. 마지막 발표된 버전이고요. 그리고 단넷 코어가 3.0에서 이걸 지원합니다. 윗부분은 보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단넷 스탠다드를 2.1을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넷 4.8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안 하겠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단넷 스탠다드 2.1은 단넷 코어에서 지원된다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C# 8.0이 단넷 프레임워크 4.8에서 안 돌게 됩니다. 네, 안 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라도 단넷 코어로 약간 넘어가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C# 6.0이 나오고요.
중요한 변화가 이제 컴파일러가 분리가 됩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4.6과 그 4.6 내지 뭐 그런 프레임워크에서는 거기에 포함된 시작 컴파일러는 5.0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디렉토리에 가셔서 컴파일 하시면 그건 5.0 컴파일러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6.0을 사용하시려면은 별도로 로슬린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자동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수의 간편 표기 구문이 추가가 되고요. 자, 이제 이어서 4.7과 4.8이 나오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4.8은 마지막 데스크탑 버전이고요. 그 이 시기에 단넷 코어 2.0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7.0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시기에 맞물려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점점 더 단넷 프레임워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튜플 지원이 있죠. 근데 단넷 4.7에서 이제 튜플에 대한 밸류 타입, 시스템 밸류 튜플을 지원하게 돼요. 4.7 BCL에서. 그 전에 이제 BCL에서는 저 타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넷 프레임워크 4.6을 대상으로 있는 PC에 시합 7.0의 튜플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실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컴파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대체제가 있습니다. 누겟으로부터 시스템 밸류 튜플을 참조를 추가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싱크의 사용자 정의 타입 반환에서 어긋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밸류 태스크라는 게 사용자 정의 타입 반환의 한 사례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 장표에 메모장에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 태스크가 없어요. 단넷 프레임워크에는 전 버전에 걸쳐서 없습니다. 4.8에도 없어요. 있는 게 단넷 코어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싱크의 이런 그 성능을 위한 향상된 밸류 태스크를 사용하시려고 그래도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일단은 사용은 안 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누겟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점점 더 C# 언어의 발전 속도를 단넷 프레임워크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턴 매칭 지원이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C# 8.0에서 패턴 매칭에 대해서 잠깐 나왔죠. 가평식의 지원 향상이 있는데 제가 C# 7.0대에서 가장 그 주의 깊게 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C샵이 굉장히 안정화됐구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할 일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 가평식을 지원을 향상을 하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그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사실 이것만으로도 제가 1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시삽 7.1 때 이걸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특히나 이 아래에 있는 스펜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스펜티도 내부적으로는 관리 포인터를 사용한다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노트의 부분을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스펜의 재미있는 기능을 제가 데모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거고요. 여기 체크 GC 펑션은 그냥 계속 루프를 돌면서 GC 횟수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코드예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while문을 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 배열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무한루프를 돌고 있죠. 여기 무한루프를 돌고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GC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힙에 인트 배열이 참조형 타입이 인스턴스가 계속 생성되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그 GC의 부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스펜을 쓰시면은 관리 코드에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네이티브 힙 메모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온 건데요. 간단합니다. 네이티브 메모리라고 해서 구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레퍼런스 스트럭처예요. 이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레퍼런스 스트럭처 작성했고요. 제네릭으로 해서 C# 8.0에 언매니지드 키워드를 썼어요. 네, 언매니지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사이즈를 받고요. 사이즈를 받아서 마샤 얼록 H 글로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샤 얼록 H 글로벌은 관리부로부터 메모리를 할당받는 게 아니고 네이티브 힙으로부터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당받은 거를 나중에 그냥 디스포즈 할 때 그냥 풀이만 해줘요. 되게 간단한 클래스예요,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만든 getView라는 거에서 스펜티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펜티가 매니지드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재미있는 역할을 하냐면은, 자, 일단 1024 인트 배열의 1024개를 만들고 getView를 제가 해서 스펜으로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동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좀 보이시나요? 간단한 코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무한루프를 돌면은 GCS가 0이에요. 당연하겠죠. 네이티브 힙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리 힙에 부하가 없고 GC가 돌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향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게임 루프를 돌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관리입에서 할당받게 되면은 어쨌든 그 GC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팬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네이티브 힙을 할당받게 되면은 게임 루프에서도 전혀 GC를 발생시키지 않는 코드를 무척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리 포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덱스를 벗어나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관리 포인터기 때문에 CLR의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단순히 런타임 시에 이해만 발생합니다. 똑같이 다른 그 관리 메모리의 힙에서 발당받은 배열에서 아웃 오브 인덱스 나온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받아요. 근데 사실 네이티브 힙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옛날에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그때도 얼록 H 글로벌 해서 포인터 연산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때도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 GC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네이티브 힙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와중에 실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제 억세스 바이올레이션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C++에서나 봤던 그런 오류로 인해서 응용 프로그램은 비정상 종료를 하게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건 트라이 캐치에 잡아도 안 잡히는 오류예요. AV의 에러는. 근데 이렇게 그 스팬을 사용하시면은 관리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그 런타임 시의 예율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네이티브 힙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펙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볼 건데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했으면 만약에 이 숫자를 인티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프로그램 했겠죠. 네, 이렇게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스트링 타입이 이뮤터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스트링도 힙을 하나 할당받고 거기에 또 그 1, 2, 3을 넣어놓고 서브 스트링을 또 하면은 또 힙을 할당받고 거기에 4, 5, 6을 넣습니다. 각각 이제 힙을 할당받게 되죠. 그러니까 GC에 부담을 주게 돼 있어요, 사실. 물론 부담인지 모르고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 부분을 개선한 게 스팬입니다.
이렇게 그 스트링에 새롭게 에지 스팬이라는 메소드가 추가가 됐고요. 이거는 단넷 프레임워크 4.8까지도 지원이 안 돼요. 역시 단넷 코어에서만 지원됩니다. 그 에지 스팬을 쓰시면은 이렇게 스팬을 받아오게 되고요. 슬라이스 메소드를 통해서 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여기 스트링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받는 인트 파스가 또 추가가 됐어요. 스팬을 받는 파스 메소드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은 힙의 할당이 하나도 없어요. 최초의 문자열만 힙에 할당됐을 뿐이지 그 이후에 서브 스트링이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힙의 할당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GC 힙의 그 부하를 굉장히 줄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넷 코어 3.0 나오면서 발표 자료를 보면은 성능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승됐다는 그런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ASP.NET 코어 관련해서. 그러한 그 근간이 될 수 있었던 게 이게 스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GC 힙을 가능을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능은 향상되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단넷 코어 3.0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그 활용 사례들이 있어요. 그 스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단넷 코어 3.0 단넷 표준 2.1 지원하고 있고요. 다중 플랫폼은 지원 아니지만 윈도우 폼과 WPF도 지원을 포함했다는 거. 그리고 C# 8.0 아까 말씀드렸듯이 C# 8.0에 대해서는 그 단넷 코어 3.0에서만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단넷 코어 3.0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 C# 8.0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하의 환경에서 컴파일하고 싶다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속성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팬이나 그런 걸 사용하려면은 또 누겟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아까 전에 그 C# 8.0 소개할 때 나왔던 어싱크 스팀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넷 코어 3.0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충격적이신가요? 단넷 코어 3.0으로 가자니 좀 버텨보고 싶은데 저도 사실 4.8이 마지막이라는 소식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되니까 아마 4.0 코어로 역량을 그 가능한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배려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실 만한 충분한 가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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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진 않은데 단넷으로 아까 그 만든 그 인트 배열을 접근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액세스가 됩니다. 네. 유사하고 거의 제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유사해요. 네,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안전하게 대신 안전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수준을 원하신다면 10V DLL을 만들어서 익스포트 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아까 예시에서 보면은 그 네이티브 힙에다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신 거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크게요. 예제로 보여주신 거는 네. 그 네이티브 힙에다가 할당해서 네. 사용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스택 올로케이트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스택에서요? 네, 스택에서 할당해서 스택에서 할당 스택 올록 있잖아요. 네, 할당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스택이 가용한 자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스레드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 기본이 1메가잖아요. 그래서 1메가를 넘어가게 되면 물론 1메가 다 못 쓰지만 만약에 스택 올록에 많이 저런 식으로 그
할당을 하시면은 스택 오버플로 익셉션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스택 오버플로 그 오류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어하에 쓰신다면 또 상관이 없겠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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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클래스라고 하셨죠? 그러면 참조 타입이죠. 그러면 다이나믹 내부적으로 구현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형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참조형끼리는 거의 손실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평식 스트럭트나 그런 걸 대입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 실제로 다이나믹 변수로에 스트럭트를 대입하신 경우에 많은 그 이상한 버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버그가 아니고 개발자가 생각해서 버그예요. 파고 들어가면은 그 스트럭트가 가평식이 오브젝트로 박싱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되는 부수 효과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버그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개발자가 생각하기에 버그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주의 깊게 그것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이나믹은 무조건 그냥 가능한 참조형 형식에 사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다이나믹이 약간 느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리플렉션을 또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웬만한 수준의 리플렉션을 그 캐시를 하지 않고는 다이나믹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나믹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생성되는 코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캐시가 되는 유형의 그 자료 구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다이나믹으로 호출을 해도 접근을 해도. 그러니까 굳이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성능상에서. 네, 거의 10분 남았는데요. 질문 혹시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